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서울역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수영 기자, 사전투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사전투표 이제 오늘은 1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사전투표소를 찾는 시민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 두기와 체온 측정 등 방역 수칙을 익숙하게 지키면서 원활하게 투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 기준 투표율 전국 8.25%입니다.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올라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넘어섰는데요. 재보선임에도 높은 투표 열기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 부산시장과 일부 지자체장 시도의원 등 21곳에서 치러집니다.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선거 당일과는 달리 사전투표는 주소와 관계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모든 읍면 동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인 내일도 사전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담당 의료진은 내일 전용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고요.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는 불가능하고 무증상 격리자에 한해 선거 당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가 끝나면 봉인했다가 본 선거일 투표가 끝난 후에 일반 투표함과 동시에 개봉돼 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여야 모두 이번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으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각각 국회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오전 종로구청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반값 데이터 요금을 서울부터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내곡동 땅과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며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야당이 취약한 서울 서부권역에서 막판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문 정권의 부동산 실책을 거듭 부각하며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곡동 땅을 직접 방문해 측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11시쯤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서대문구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구입한 땅에 대한 몰수전 보전 신청도 법원에 청구됐는데 이 얼마 전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용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경기도청 전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일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업체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였는데 이후 시세가 5배 이상 오르면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A씨 부부가 이사로 있는 한 업체의 대표가 매입한 인근 농지와 관련해서도 A씨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8일엔 A씨 부부를 소환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매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A씨 관련 확인된 투기 의혹 땅 8필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현재 법원에 청구된 상태입니다. 전방위적 공직자 투기를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과 몰수전 보전 신청을 한 것은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오전 하남 교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이 포착된 하남시 전 간부 공무원과 관련해서도 하남시청과 등기소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오늘 오후 경기남부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영장 신속 처리와 범죄 수익 환수 등에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군경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던 미얀마 신한은행 지점 현지인 직원이 결국 숨졌습니다. 미얀마 전역에서는 무선 인터넷이 차단됐고 지금까지 54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군경이 쏜 총을 맞은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 지점의 현지인 직원이 결국 숨졌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 이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첫 희생자입니다. 숨진 직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양곤 지점을 임시 폐쇄하고 주재원의 단계적 철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주재 20여 개 국내 금융사들도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탄압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군부는 무선 인터넷을 24시간 차단하라고 인터넷 업체에 지시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15일부터 휴대전화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건 유선 인터넷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하루 8시간은 차단됩니다. 특히 군부는 유혈 진압의 실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미얀마 기자는 물론 해외 언론사 기자 50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는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지금까지 540여 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40여 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SNS 등을 통해 군부에 대한 규탄은 물론 계속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은 미얀마 군부 제재를 명시한 성명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서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8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조절해 1차 접종 대상자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도입된 백신의 접종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1차 접종 대상자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식약처가 4주에서 12주 간격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했는데 방역당국이 8주에서 12주 범위 안에서 접종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우려 속에 나온 대책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당초 6월로 예정됐던 노인 돌봄 종사자 38만 4천 명의 백신 접종을 이번 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 49만여 명은 다음 달에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성 신장 질환자는 이번 달,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는 다음 달로 접종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한방병의원, 약국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도 이번 달 중순부터 접종합니다. 백신 접종자는 현재까지 91만 명으로 집계됐고 1분기 접종자 86만 명의 백신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확인한 백신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94.1%, 화이자 백신이 100%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화이자 백신은 분석 대상이 적었고 효과에 대한 장기 관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흥시설 특성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경찰이 현장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외에도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부산에서는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확산되면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부산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부산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45명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첫 확진자 이후 열흘새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19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거쳐간 유흥업소들은 7개 구에 걸쳐 100여 곳이 넘고 접촉자 수도 3,000명이 넘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많아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업무 종사가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이용자의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추가 감염을 전파한 상황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실내 체육시설로 확산되면서 목욕장과 실내 체육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하구 승악 온천 스포츠랜드에서 25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모든 음식점과 카페,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부산에서는 또 오늘 오전 6시부터 2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기표 용구 등은 소독 티슈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은 발열이 있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주말 유흥업소 4,100여 곳과 종교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60명으로 일가족 감염과 어린이집 등의 추가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156명, 해외 유입 4명을 합쳐 160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산 어린이집 관련해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5명이 됐고 남양주 일가족 감염 관련해서도 어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원 영통구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2명이 더 나와 누적 감염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소규모 감염은 84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52.5%였으며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경우는 51명입니다. 인천은 신규 확진자가 22명 발생했고 특히 코로나19 국내 유행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옹진군에서 처음으로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휴가를 갔다가 연평도로 복귀한 해병대원으로 부대 안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어제 격리 해제를 앞두고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75세 이상 백신 접종 첫날이었던 어제 경기도에서는 2,398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수원 등 경기도 5곳, 인천은 2곳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달라는 진정사건을 논의한 결과 7인 위원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정은 천안함 자초서를 주장해온 신상철 씨가 지난해 9월 제기했으며 같은 해 12월 위원회는 조사 개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유족회 등이 유족과 생존자 명예를 훼손한다며 조사 개시 결정의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타이완에서 터널을 통과하던 열차가 선로 위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수십 명의 승객들이 아직도 터널 속 객차 안에 갇힌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어둠컴컴한 터널 속 열차 문이 터널벽과 충돌해 꺾였습니다. 승객들이 열차에서 탈출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창문을 깨거나 좁은 출구를 통해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타이완 북부 신베이시 수린에서 타이둥으로 향하던 열차가 화롄 다칭수이 터널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공사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泰鲁格号呢，在行经这个地方的时候啊，疑似呢是跟这个工程车发生了对撞啊。 충돌 직후 탈선이 이루어지며 열차 대부분이 터널 안에서 크게 뒤틀렸습니다. 특히 타이완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승객은 당초 좌석보다 훨씬 늘어난 500여 명이었습니다. 타이완 경찰은 40여 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여전히 객차 안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가 터널 안 객차에 접근 중이지만 열차가 심하게 뒤틀려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전원이 차단되고 산소와 물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7일 공수처 조사를 받을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수사 보고서에 면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다 적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김 처장의 차에 태워 공수처에 들여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기업 위장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제보자가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5% 뛰어올라 1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파, 사과, 달걀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국제 유가 상승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보도에 우정화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16으로 1년 전보다 1.5% 상승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세는 농축수산물과 유가 상승에 영향이 컸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전체 13.7% 올랐는데 개별 품목에선 급등세가 속출했습니다. 기상 여건 악화로 작황 부진까지 이어져 파가 305% 급등했고 사과가 55%, 달걀은 39% 올랐습니다. 쌀과 한우도 10%대의 상승세를 기록해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키웠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작년 작황 부진의 영향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여파 등으로 두 자릿수 상승하였고요. 다만 이번 달에는 명절 이후 수요 감소 등으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도 물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공업 제품 물가는 0.7% 올라 약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구내식당 식사비 등이 오르며 외식 물가도 1.5% 올라 2019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기와 가스, 수도는 도시가스와 전기료 등이 내리면서 5%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세에 대해 정부는 목표치인 2%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혁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올해 전체 물가가 정부 목표인 2%를 웃돌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세와 지난해 낮았던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올 2분기 물가가 일시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며 지방 공공요금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최근 대전에서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공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공원 정문으로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나무 기둥과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70대 남성 이모 씨와 손녀, 그리고 보행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전 실수였습니다. 꽃구경 가기 위해서 운전해서 진행하던 중에 상황에서 본인 부주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서 돌진하게 됐다고. 이처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에서 3만 3천여 건으로 4년 전 2만 3천여 건보다 44%가량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전국의 고령 운전자 수는 지난해 368만여 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이 가운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운전자 비율은 2%대에 그쳤습니다. 면허 자체 그 자체가 이동권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보니 그 외출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는 오는 2024년쯤 도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인 미국 가재가 충북에서 처음 확인돼 환경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군가 관상용으로 기르다 방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처 하천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아 대대적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국혜 기자입니다. 야간 물 웅덩이 속 나뭇잎 더미를 끌어올리자 갑각류 한 마리가 나옵니다. 뜰채로 물속을 훑으니 이번엔 빨간색의 큰 형체가 하나둘 발견됩니다. 2019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미국 가재입니다. 청주의 한 도심공원 웅덩이에 있다는 시민 제보로 환경당국과 환경단체가 주변을 확인해 1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발견된 제일 큰 성체가 처음에 방사가 된 개체인지 아니면 그 개체들은 죽고 그 이후에 또 번식이 된 개체인지는 조금 더 명확히. 크기는 최대 15cm로 토종 가재의 2배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관상용으로 기르던 것을 누군가 방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끼 미국 가재도 발견돼 자연 번식까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 전남 영산강 일대에 수천 마리의 서식 확인이 보고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잡식성인 미국 가재는 하천 생물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거나 토종 가재에 바이러스까지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산이 우려되는 산남천 등 하류 수계를 중심으로 14개 지점에 통발을 설치해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환경당국은 미국 가재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발견 지점부터 15km 일대의 하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유럽에선 최대 고비인 부활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독일은 부활절 이후 일반 의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한다고 발표했고 프랑스 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봉쇄령을 승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독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10,000명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엔 2만 4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134.2명, 일주일 전엔 113.2명이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감염자 88%에 달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문제는 현지 시간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의 부활절 연휴입니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이번 부활절 주간 감염자 수가 하루 3만 2천여 명이 확진됐던 지난해 성탄절 주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만남을 삼가는 조용한 부활절을 당부했습니다. 또 부활절 이후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현지 시간 5일부터는 일반 의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개시합니다. Der April wird uns beim Impfen große Schritte nach vorne bringen. Die Liefermengen nehmen beständig zu und gleich nach Ostern werden auch die Hausärzte mitmachen. 프랑스 의회는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전국 봉쇄령을 승인했습니다. 봉쇄는 4월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프랑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야외에서 6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앞으로 7일에서 10일 사이 3차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선 하루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와 경제보좌관들이 오는 12일 반도체 자동차 업체들과 만나 세계적인 반도체 칩 품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회의에는 삼성전자, 제너럴모터스 같은 반도체와 자동차 업체가 다수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 등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의 양시장이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11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2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4포인트 상승한 3,112.8에 코스닥은 4.31포인트 오른 970.09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계획 발표 등으로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연이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현대차가 지난달 높은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한 가운데 자율주행 차용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구글과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온 한국 금융지주는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40전 내린 1,127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흐려졌는데요.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3주째 주말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제주도와 전남 남서 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도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량의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강한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최고 80mm, 남해안과 경북 내륙에서도 최고 6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호남 내륙, 경남 내륙에서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내려가면서 강원 산간 지역,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이겠습니다. 최고 7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일 수 있어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 일요일 오전에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 지역에서는 밤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 14도, 대구, 진주 12도, 광주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이 16도, 청주 19도, 광주와 대구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3,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면서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내일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에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